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5주차 온라인 교육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 받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시죠? 강의 내용도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질문도 할 수도 없고 또 답답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하고 우리 한번 이 코로나를 잘 이겨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전 4주까지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과 그리고 기업 분석, 그리고 이력서 작성 요령,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까지 사실은 전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면 본인들이 이제는 작성을 하고 PDF 받고 클리닉하고 계속 이렇게 가야지만이 이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좀 준비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 면접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면접 유형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량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의 스펙이라고 해서 능력을 중심으로 했죠. 어떤 직무와 관계없이 어, 어학 점수라든지 또 기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직무와 관련 없이 자신의 어떤 스펙들, 뭐 좋은 대학, 학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했던 때는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이고 일관된 특성으로서 지식, 기술, 가치관, 사고 유형, 태도,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 컴페트 경쟁하다 하고 컴페턴트 유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합친 것이다. 그래서 경쟁을 전제로 하며 그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빌러티나 캐퍼빌러티와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발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적합한 인재의 선발을 위해서는 선발에서 평가하고 있는 역량들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또 공정성, 실용성, 를 갖춘 선발 도구를 이용해서 평가 역량을 갖춘 이런 평가자들이 평가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평가 대상 선발 역량을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스펙들을 좀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어떤 법제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라이피플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평가 역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피플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잡 직업에 적합한 거, 직업이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고 그 내면에는 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인성은 그 기업마다 또 인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 역량에 해당되고 우리가 보편적인 인성의 어떤 조직적인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무 적합성, 직무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직업이나 또는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다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 직무에 맞는 교육 훈련 또 뭐 직무에 맞는 역량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직무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 태도,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봤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비교를 해서 이런 직무에 적합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보편적인 인성 9가지 항목으로 제가 설명한 인성과, 그리고 또 기업에서의 그 모든 우리 그 조직원이라고 하면 이러한 공통적인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인성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직무 역량과 인성 역량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평가 대상을 살펴보면은 면접 평가의 대상은 이런 전통적인 면접이 대상이었던 인성 요소에 현재 평가의 트렌드인 역량 평가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직무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한 연습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조직 적합성, 이미지, 태도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비교적 관찰이 용이한 것은 지식과 기술이 있죠. 그리고 관찰이 어려운 영역은 여러분의 사고가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성격이라든지 가치, 욕구, 또 특질 같은 거, 어떤 특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그 전통적 면접의 대상에서 이제 행동으로 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역량 중심의 면접의 대상이다. 그래서 요 모든 것은 이제 행동으로 집결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개인 속성의 대부분은 개인의 내적 속성, 자아 개념, 태도, 가치, 특질, 동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인간 행동은 이러한 내면 요소, 수면 아래의 요소에 의해서 그 방향성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의 강도와 일관성이 달라지며 그것에 의해서 성과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고, 또 내적 요소 자체의 관찰이나 측정이 어렵긴 하지만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제 면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면접의 특징과 일반 대비 요령을 살펴보면은, 자, 면접은 지원자의 어떤 비인지적 역량들을 면접자와 지원자 간의 대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평가하는 평가 과정이죠. 특히 비인지적 평가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한 요소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시간적 제한, 주관적 판단, 동시대 호흡 요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자, 면접은 시간적 제한이 있으므로 시간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만약에 6명이 50분 면접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한 면접자 간 10분도 채 안 소비가 안 되죠. 근데 10분 동안 전 10분도 굉장히 깁니다. 대부분 전 개인에게 5분씩 정도 뺏기는 면접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 5분에 답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서너 가지 되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너무 길게 답을 한다. 정말 짜증나죠. 그래서 그 너무 길면 이제 너무 길다고 끊는 면접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면접관이 질문한 답부터, 그러니까 이제 답부터 먼저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과정 말고 일단은 결론, 답을 말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질문을 유도하는 답변을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유도하는 답변 같은 것도 있고, 또 질문을 유도하는 그러한 어떤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내용도 질문을 유도하는 것으로 좀 쓰면 그쪽으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딱
머릿속에 틀을 잡고 가면은 훨씬 더 준비가 되겠죠. 평상시에 발표된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자, 주관적인 판단은 면접은 아무리 정교화해도 면접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평가가 개입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면접관들은 좀 보수적인 성향을 좀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업 혹은 면접관의 어떤 부정적 정보를 줄 답변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질문과 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상 질문을 잡고 그거에 대한 한번 응답을 해보고 이런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전반적으로 답변의 내용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상과 태도 등과 같은 어떤 비인지적 평가 요소에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웃는 얼굴 만들기, 웃으면서 말하기, 또 자신 있게 말하기, 크게 말하기, 이런 것을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지만이 되지, 이것이 연습을 안 해오게 되면은 면접관 앞에서도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면접을 응했을 때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내가 이렇게 의축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또 동시대 호흡은 면접은 동시대 사람들이 같이 상호 교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취업 이미지 완성을 위한 고려 조건을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산업, 그다음에 기업, 그리고 이제 직무,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제조업은 보수적이고 차분한 이미지를 갖춰야 되겠고, 서비스업은 어떤 트렌디하면서 좀 세련된 이미지를 좀 필요하겠고, 유통업은 건강성이 넘치는 이미지, 역시 이제는 그런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회사에 관련된 것은 삼성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삼성이다 그러면은 좀 더 세련되고 산뜻한 이미지, 그리고 LG면 대인관계가 좋을 듯한 호감성 이미지. 자, 그 다음에 SK는 지적이며 커리어 중심의 이미지. 이런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고, 직무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은 승무원이다 그러면 이제 눈이 가는 매력을 갖고 있는 이미지. 경영지원이다 그러면 무난한 모습의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영업직은 활동적이며 외향적인 이미지가 필요하겠고, 기술직은 차분하며 말수가 장황하지 않는 이미지가 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하게 산업체, 기업, 직무별로 우리가 자신의 이미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그 면접 대비 요령으로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한 질문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서 기업체에 보낸 다음에는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아주 잃어버리고 있어요. 보지도 않습니다. 그때까지. 면접 보러 갈 때도 안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면접관들은 면접의 질문을 어디서 찾아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에 찾습니다. 그러면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쓴 거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짓말 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왜 다르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력서에는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가야 돼요.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라든지 경력증명서라든지 자격증 사무지라든지 미리 갖춰놓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력서를 쓴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친구 동료들에게 예상 질문을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상 질문을 뽑아달라. 그래서 그 예상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인사 담당자가 주로 확인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학점 관계를 좀 보는데 여기 보니까 3.23입니다. 그럼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자, 이걸 좀 만약에 이게 자유형 이력서라고 하면은 이렇게 낮은데 굳이 학점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공격을 당할 건 뻔하죠. 그래서 안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학점 자체를 칸을 빼는 거죠. 근데 만약에 3.23을 썼는데 내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전체 평균 학점은 적은데 내가 지원한 마케팅이나 영업 쪽은 아주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경력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나의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직무 특성들이, 재능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관련된 과목이 다 A 플러스야. 그러면 써도 되겠죠. 이건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점이 저조한 이유, 공복 기간의 사유와 한 일, 뭐 휴학 기간이 포함. 학점이 저조한데 학교 다닐 때 놀았나 보죠.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그 학생이 도리인데 학교 다닐 때 뭐 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그게 압박 질문에 해당이 되지만 그것을 먼저 수용을 하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전체적인 평균 학점은 작은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마케팅 영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준비를 했고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거에 관련된 모든 전공 과목은 다 A 플러스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 마케팅 영업 쪽에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점은 좀 적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누굴 뽑겠어요? 그 직무 마케팅 영업을 열심히 한 사람을 뽑지 전체적인 점수가 좋다고 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직무 역량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학연수 및 교환 학생 기간과 대비한 어학 성적. 자, 전 해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또 해외에서 연수를 했는데 영어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 영어를 못합니까? 이 정도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경우에 내가 어떤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걸 갔을 때는 뚜렷한 어떤 목표로 갔다라고 해야지 그 목표에 맞는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 남성의 경우에는 군 관련 상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또 실무 담당자 혹은 해당 임원이 확인하는 내용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과 관련된 개인의 과거 경험 또 경력들에 대해서 질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연습, 스타 방식으로 답변을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또 업무 수행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러한 경험이나 경력에 대해서 직무와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지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자.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찾고 그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스토리텔링인 스타 방식으로 답변을 연습을 하자. 왜 스타 방식으로 답변을 연습을 하냐면 면접관들이 이 스타 방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4단계 심층 면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하지 않고 잘 답변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또 개인의 경력증, 특이한 경험에 대해서는 이런 어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면접관 질문
예상을 예를 들어 보면은 수상 경력을 보고 창의성 컴퓨터 창의성 대회 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템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자, 그러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액션을 물어봤고, 본인의 아이템 어떤 점에 창의적이었습니까? 이런 그 성과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경험에 정리하는 이 프로빈 기법을 살펴보면은 요게 이제 스타 기법을 이제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배운 바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좀 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익숙한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면접으로 간다는 겁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그래서 이제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상황이라든지 과제라든지 행동, 결과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경험을 정리함으로써 정돈되고 깔끔한 답변을 준비가 가능하다. 자, 시츄에이션, 뭐 행동이 발생했던 상황의 맥락을 보는 것이죠. 어떤 상황. 그 태스크는 여기는 이제 어떤 과제나 과업을 의미하고, 자, 액션은 그런 문제를 해결했거나 문제 해결 접근 과정을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고, 요 리절트는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떤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후에 이 결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결과가 꼭 성공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을 못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을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연계만 돼서 여러분들이 답변 준비만 할 수 있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S는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사 담당자들은 이 액션과 리절트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시츄에이션하고 상황하고 과제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눈여겨 생각할 것은 액션하고 리절트,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액션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당신이 수행한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취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또 그 결과의 행동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런 결과를 물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그 현재 채용 면접은 뭘 중심으로 한다? 역량을 중심으로 한다. 근데 그 역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인지적인 측면도 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행동 성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평가 도구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무 능력과 그 다음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인성 역량이 공통 역량, 기업에서의 적합성, 또 우리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냥 역량을 갖고 있는지, 자, 이런 것은 그 인성이라고도 하고, 또 인재상, 기업에서 인재상이죠. 인재상, 이것이 이제 공통 역량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직무에 필요로 하는 스킬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을, 태도라든지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본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내가 면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면 그 경험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스타 기법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이런 면접 질문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 모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한 공통 역량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도전점은 도전정신, 창의면 창의성, 뭐 봉사심은 봉사심. 그래서 그 인자성에 관련된 것이 우리가 뭐 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그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기업의 인자상도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직무 역량과 인성 역량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스타 기법으로 이런 경험들을 정리해서 면접에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면접 준비의 기본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면접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